추석 연휴 잘 월요일 여러분께 지내셨습니까? 오늘 추석 민심을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께서 잘 전할 것입니다. 추미애 당대표 속기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8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을 연휴를 보내고 처음 받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또 민심을 전하고 흐름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국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또 내년 발전 준비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점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뒤에 있는 해공 신입 사정들의 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대해서 해공 신입 선생님의 이 줄기는 하나의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20대 국회는 경제국회여야 합니다. 당연히 민생국회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 국민이 주신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의 경제를 구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민생 법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에게 닥친 국민 안전, 안보, 통합을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면밀히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북핵을 비롯해 한진형 사태와 가계부채, 지진 등 지금 여야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생 우선 국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도 국정에 협력하고 선도하겠습니다. 힘든 민생 경제로 고달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국민의 민생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상원 원내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원외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서 이 야권의 세력들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미애표 통합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서 큰 통합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 정당, 정권 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그러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9.19 남북 공동성명이 된 날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동북아가 군비 경쟁의 도가니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고 대화의 국면을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진지한 고민도 배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조약 지도자들에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안보 문제를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북한은 엄청난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해방 이후 가장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500여 명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고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재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큰 피해인 것입니다. 하물며 인구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입장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재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또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수해 피해를 서로 번갈아가며 지원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과 수해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진 관련해서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원전은 안전한데 원전 인근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주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국제사회에서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책 구상들이 저는 어색하고 모순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면 원전 점검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해서 점검을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핵무장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 핵무장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니 이것은 유엔의 규범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을 핵무장했다고 제지하면서 남한의 핵무장은 봐줄 거라는 그런 구상이 어디 있습니까? 유엔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권 인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국제적 마인드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으로 이번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야치자들도 핵무장론에 대해서 물어보니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도 모르고 핵무장론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르는 포퓰리즘적 발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께서 발언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추석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들이 앞서 우리 윤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군 당국에서는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위험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미군 고위 인사의 입에서는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이 같은 무책임한 언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94년 영변 핵실험 공격을 검토했을 때 우리 측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던 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쉬운 해법은 없습니다. 어렵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체제에 가는 길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마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돼가는 지금이 한미 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침 오늘은 참여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인 9.19 공동성명이 합의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다자안보질서를 짜려 했던 역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상호 불신과 2006년,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9.19 공동성명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2008년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갑자기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9.19 공동성명이 11년이 되는 오늘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과 북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9.19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침 지난 16일 위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재는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재 일변도, 현재 공격, 핵무장 모두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9.19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현석 최고님께서 발언 있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경제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민심이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에서 1223조 7천억이었는데 8월 25일 정부 발표하는 1250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월 11조씩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금년 연말이면은 1300조가 됩니다. 1300조가 되면은 박근혜 정부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유일호 장관이 큰 실책이고요. 둘째는 우리나라 이자율이 싸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이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전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능력 없는 유일호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되어 하루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께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답방은 비상 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도 비상, 지진으로 인한 국민 안전도 비상,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도 비상,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에게 비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민심의 끝은 변화로 기결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꿈이 2016년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저희들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났는데도 이를 적시에 안내하지 못한 무능 바꿔야 하고,
지진의 여파로 원전 등 위험시설의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사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라는 당대표의 말씀처럼 마음처럼 우리 나라는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 정책의 조정 및 사회 위험 갈등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실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리실은 매년 갈등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왔고 여기에는 갈등 과제명, 지속, 신규 해결 등이 적시되어 사회 주요 갈등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 말에 작성을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사업 예산만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총리실이 이러한 사회 갈등 조정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난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시정해서 총리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연양자 최고위원께서 발언 있겠습니다. 네, 호남의 추석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여쭙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호남 민심은 그 핵심은 내년 대선과 정권 교체 요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청년 유실률이 심각한 호남의 산업 기반을 세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호남의 위패를 모신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기반인 동시에 산업 비전의 미래여야 합니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호남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의 위기가 닥쳤는데 호남은 그것조차 체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 기반이 없어서 위기조차 없다는 호남민의 어려운 삶, 냉소가 아닌 희망으로 바꿀 힘과 비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당대표님, 우상호 원내대표님, 모든 지도부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호남 발전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권 교체 비전이 호남 발전의 비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께서 발언 있겠습니다. 예. 땅도 흔들리고 민심도 흔들리는 추석이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에 이어서 한진해운 사태, 콜레라까지 겹치고 또 추석 직전에는 지진에다가 원전 안전 걱정까지 아마 태어나서 최고로 우울한 그런 추석이었다고 전남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민심은 이렇습니다. 관련 협력업체로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 체불이 심화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근본적인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의지를 정부가 밝힐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만 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대책을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한진해운을 공기업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회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진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께서 원자력 안전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진에 흔들리는 원전 안전을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된 원전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처의 재난분자에 원전 인근 영남권 주민들에 대해서 A급 이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 요령,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주민들이 많이 파송했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에 A급 재난 비상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부의 이 국민에 대한 생명, 안전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양산단청이 활성단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단청 지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지금 30년이 넘어서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이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폐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걱정들 정부가 바로 새겨야 될 것 같고, 특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 위험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는 수동 정지를 시킨 반면에 바로 인근에 있는 신월성 원전 2기는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월성 1호기에서 4호기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이상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진상 발표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의 사상 최강의 진도였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기상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남권 주민뿐만 아니고 국민들은 6.5의 내진 설계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전이 6.5 이상이 왔을 때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지 모두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 전반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주민들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춘진 최고위원께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민심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청년 실업률, 또 우리 서민 경제는 더욱더 어렵지만 특히 용도인 전라도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쌀은 풍작을 이루었지만 쌀값은 사상 최악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쌀 수매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매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홍수 피해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우리 140만 톤이라는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정부는 대체작물 재배 그리고 휴경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쌀 수매량을 결정을 할 때 생산량에 근거한 수매량을 결정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전년도 수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쌀 수매량을 정하기 때문에 계속 전년도에 수매량이 적은 지역은 금년에도 작게 수매를 하고 내년에도 작게 수매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쌀 생산량에 따른 수매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어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콜레라 등으로 인해서 전어는 평년보다 많이 잡히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소비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농어민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이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기준 최고위원께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의 민심은 한마디로 국민이 뿔났다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민심 중에서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걱정을 넘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국가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민 안전처인가, 국민 안전처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 위기처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진으로 인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보다도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더 심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아직까지도 18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더 이상 안전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번 지진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지진의 그 주된 단층이 고리, 월성 원전 등 국내 원전의 90% 이상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권에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인근 지역에 또다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2기를 더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그 대상지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동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을 제외한 세계 선진국들이 탈원전 추세로 가는데 한국만 정반대, 세계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은 완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 등 원전 시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와 지진에 대한 대응의 근본 문제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북핵은 다방면적인 노력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 안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무지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계속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 강도 높은 민심의 지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